문해왕도 여섯 번째 세계는 상상력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에 완전히 대비되는 정신작용의 세계입니다. 인간은 이 정신작용이 여타의 동물들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발달했고 계속 세련되게 다듬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적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 종교적 상상력, 과학적 상상력, 상상력도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바둑의 고수들끼리는 결국 누구의 상상력이 더 합리적이고 세련되었는가의 경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수만 삐끗하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다는 말은 상상력에도 길이 있어서 엉뚱한 길로 들어서면 망한다는 말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드라마나 문학 작품들은 상상력의 세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영화도 얼마나 사실 같습니까? 독자나 시청자들이 흠뻑 빠져 재미있게 시청을 합니다. 좋은 작가일수록 드라마와 사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인간들은 그럼에도 드라마와 현실을 귀신같이 구별해냅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합니다. 일부 종교제 국가에서는 옛날 종교적 드라마들을 아직도 사실로 고집하는 경향이 많이 있긴 합니다. 사람들은 옛날 도깨비 이야기거나 귀신 이야기들을 지금도 진실로 여기곤 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하면 거꾸로 무식한 놈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하기사 드라마와 현실을 헷갈리게 해 놓아야 명품 드라마 취급을 받는 전통인데 이 둘이 명료하게 구별되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상상력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속성을 지녔습니다. 의처증과 의부증은 독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과대망상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프로 바둑 기사의 신의 한 수라든가 과학자의 응용 능력, 축구 선수의 위치 선점 능력 등은 약이 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학자의 문제를 푸는 능력은 어찌 보면 현실 세계와는 전혀 동떨어진 세계에 사는 것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 바둑 잘 두는 사람, 게임 잘하는 사람들은 어차직하면 게임 페인, 바둑 페인처럼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현대 물리학자들 또한 어찌 보면 바둑, 페인과 비슷한 면이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의 세계에 미시세계의 규칙성을 찾아 헤맨 양자역학의 물리학자들은 증명할 수도 없는 전자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한 표준 무용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장면도 과학 다큐에서 많이들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장면을 실제로 본 사람은 현재까지도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다큐 영상에서는 매우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영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정자 중 가장 먼저 도착한 놈이 난자와 결합하는 순간 난자의 세포들이 다치고 정자 하나만 착상하는 영상은 지금도 거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전자세계도 표준 모형처럼 그 움직임을 화면에 재구성해 보려는 것인데 여기엔 과학적 상상력이 작동되어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과학자들의 상상력이 더 사실 세계에 가깝고 종교 지도자들의 상상력은 유치하다는 발상은
어느 일면엔 맞는 말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도 물리학계에서는 빅뱅 우주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다중우주론이 등장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논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태초의 얘기들을 이리저리 상상해보는 일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아무도 그때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공상과 상상들이 마구 쏟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차이는 어느 쪽이 사실에 더 가깝게 다가가느냐로 차이 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과학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이 곧바로 사실이냐? 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이라고 하고 지구의 나이 45억 년이라 하는데 이것은 현재까지의 일종의 표준 모형처럼 표준화하려고 하는 수치이지 경험으로 검증된 수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학이라고 해서 다 진리라는 사고도 과학에까지 종교주의적 태도가 스며든 것은 아닌지 의심케 됩니다. 다만 과학은 오늘 새로운 팩트에 가장 근접하는 명제가 나왔을 경우 기꺼이 그 명제를 상위에 올리고 과거의 명제는 뒤로 밀린다는 점에서 종교주의적 태도와 구별된다 하겠습니다. 상상력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의 상상력도 무한인데 인간들의 상상력 전체의 합을 따지면 엄청나다고 할 것입니다. 다 거울에 달아도 1kg도 안 될 텐데 그 내용의 합은 무게를 떠나 인류 전체의 영향력 전부와 맞먹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자가 되는 꿈, 세상을 마음대로 여행하는 꿈, 출세하는 꿈, 효도하는 꿈, 대학자가 되는 꿈, 세계를 정복하는 꿈, 꿈의 세계가 일종의 상상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비현실적이지만 인간에게 이 상상의 세계가 없었다면 한낱 밀림 속의 침팬지 신세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상상력의 세계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입니다. 무수히 많은 헛된 꿈, 사실에 맞지 않는 허황된 꿈을 꾸며 인간은 성장하였습니다. 사실의 세계, 현실의 세계는 냉혹한 것이었습니다. 추우면 얼어 죽는 세계이고 더우면 말라 죽는 세계였습니다. 배고프면 뭐든 집어먹어야 살았고 약하면 빼앗기고 시키는 대로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세계였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 더 풍요롭고 외부 침략이 없으며 식구들과 오손도손 먹고 사는가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정착 생활이 시작됐고 물물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지고 세금을 바치면서 치안과 안보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내년엔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까 하는 것도 일종의 상상력이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서 논밭을 잘 가꾸면 가을엔 부자가 된다는 상상을 하면서 힘든 여름을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상상하는 힘은 오늘을 만든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을 통해 이제는 우주로 나아가게 되었고 인간사, 과거사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상상력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